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울 전치사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바로 after하고 before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본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뭐뭐 후에, 뭐뭐 전에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죠. 아직도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 때려치세요. 예, 그렇게 해봤자 영어 실력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은 더더욱 안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냥 외우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목도 영어 전치사 그냥 외우지 말아죠. 예.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예문을 먼저 보기 전에요. 간단한 기본 개념 강의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애프터하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자, 제가 영어도 말해야 돼 이런 그림을 아주 자주 그리죠.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앞뒤 상관, 전후라는 개념의 상황이 생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도 누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성형수술. 수술하기 전, before, 수술한 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before라는 이 개념에는 시간상으로 봅시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과거로 가는 거고, after는 뭐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산 이후에 받는 서비스, AS 서비스, after 서비스라고 하죠. 이해되셨습니까? before. 자, 이건 우리 시간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말로 할 때는, 자, 잘 보세요. 자,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학교 가기 전에 창문 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창문을 닫는 행동이 먼저고, 나중에 학교를 가겠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시간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다고요. 자, 시간의 순서상으로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뭘 쓰면 돼요? before를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before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문을 어떻게 하라? 닫아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다고요? 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말을 하거나 독해를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가야죠. 무슨 끝에서부터 무슨 뭐 이게 이걸 수식하는데 뭐 관계대명사 뭐 찾아서 이게 돌아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before를 사용해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면 된다?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문 닫아라 이거죠. 자, 문 닫는 거 잊지 마. 뭐 문 닫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before 그리고 학교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Close the door before 뭐 하는 거예요? Before going to school. 그러니까 등교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거꾸로 한다는 게 이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efore를 이걸 시간상의 어떤 앞뒤 구분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의 시선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자, 눈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이 옆모습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보세요. 이 그림이 좀 그러네. 자, 어쨌든 옆모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시선이 가는 거, 이 시선, 내가 가는 이 앞쪽이 바로 뭐냐면 before입니다. before. 이해되셨나요? 내 이 뒤쪽이 이게 뭐예요? aft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데려와 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before m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데려다 놔 이렇게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떤 내가 가려고 하는 지점, 내가 있는 지점에서 어디 앞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before가 되는 거라고요. 자, 개념이 약간 잡히세요, 뭔지? 이 fore라는 말이 우리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forehead라고 합니다. 그쵸? 앞쪽에 있는 head, forehead, 이마. 자, 팔이 이렇게 있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 여기 손이 있고 여기 손목이 있고 여기 팔뚝이 있고 여기 알통이 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 팔이 나뉘죠?
이 부분 팔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하냐면 forearm이에요. forearm. 앞에 있는 팔. 여기가 upper라고 합니다. uppercut. 이해되셨나요?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앞에 있다고요. 앞에. 이해되셨나요? 시간상으로는 과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before를 써서 어떤 앞뒤 순서를 얘기할 땐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위치 관계를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 before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내 앞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는 순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알파벳 순서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야, D. 자, A는 옵니다. A가 와요. A comes, 그쵸? before 누구요? B. 요렇게요. B, before. 앞에 있죠, 누구? before 누구? B 앞에 있잖아요. A는 B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고 얘 나중에 쓰고 이렇게 시간성으로 봤을 때 얘 먼저 쓰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과거에 한 행동이 되죠.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A comes before B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애프터를 만약에 써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B after 이렇게 하죠. B comes after A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시나요? B가 오는데 얘가 나중에 쓴 거잖아요. after 누구? A after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이러고 넘어가면 after before 써먹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걸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화면을 바꿔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come after me 합니다. 이렇게. 자, 가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이쪽에 있고, 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 come after me니까, 절 따라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자, 제가 이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이게 before예요. 이게 after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죠. 그러니까 날 따라서 어떤 이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가고 있고 이 사람이 내 뒤에 있으니까 come after me.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after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앞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여기 뭐야 저기 뭐야 고양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 고양이가 있고 앞에 여기 저기 뭐야 생쥐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a cat, 그쵸? 고양이 한 마리가, 뭐 할 거야? 저기, 달린다고 할까요, 그냥? 네. 저기 a cat is running. 자, 달리고 있어요. after, 뭐라고요? the mouse, the rat, 이렇게 쥐를 어쨌든 쫓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un after 하면 뭐가 되냐면 뭘 달려가면서 쫓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쥐는 이쪽으로 가고 고양이가 뒤쪽에 있잖아요. after. 그러니까 before 앞쪽을 향하고 있고 after 뒤에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쵸? 그래서 after mouse 하니까 뒤쪽에 있다. 그래서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외우는 거랑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물론 뒤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위치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프터 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떠오르는 게 비하인드가 또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뭐뭐 뒤에 이건 위치상의 어떤 앞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애프터라는 의미가 있으면은 전후 상황도 얘기해 주지만 어떤 움직이는 그 동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뒤쪽에서 따라가는 느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before, after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after. 그럼 after라는 말이 나왔으면 아직 뭔지 몰라요. 뒤를 봐야 돼요. I found out. 알아낸 거죠. What he did. 그가 한 그것을 내가 알아낸 그 시간상에, 그죠? 일의 순서죠. 무슨 행동 했는데, 이 일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fter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난 그 후, 그쵸? I took off after him. 이렇게 됐죠. 나는 그의 뒤를 어떻게 take off
이륙하다만 우리 하는데 그것만 이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ake after니까 그가 내가 뒤쪽에 있는 거니까 그를 어떻게 되는 거?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take up 뭘 시작했죠? 뭘 쫓아가기 시작했다,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쫓아가고 뭐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쫓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fter 옆에 있는 거. 자, 이 시간 그렇죠. 후 그렇죠. 잠시 몇 분 지난 그 시간 후에 I got up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래서 시간상의 전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죠. 두 가지 행동을 했죠. 뭘 내가 알아낸 거와 내가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쵸?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이거 가는 거죠. 그래서 일의 순서를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을 하나 드려드리면 이거죠. 창문을 닫고 before 그리고 학교가 그쵸?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죠. 이게 뒤집어지면요. 학교 가고 그쵸? 너 나간 후에 이거 창문 잠가? 뭔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before와 after의 위치를 봤을 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랑 그쵸? 시간의 순서, 행동하는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before가 아니라 after. 왜냐면 전후는 앞뒤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A라는 행동을 하고 B를 해. 그냥 이 순서 그대로 시간상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그쵸?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일에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before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해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efore 이 행동이 이렇게 넘어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 이겁니다. 내 행동으로 봤을 때 after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 거꾸로 했을 때 이거 후에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거 후에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얘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잡으시면 돼요. 자, after storm 폭풍 이후에 그 다음에 house 어떻게 됐어요? 예, fall down 어떻게 된 거예요? 집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fall down. 자, 쓰러지고 부서지고 뭐 망가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가만히 보면 집은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태풍이 왔어요. 그쵸? 여기 태풍이.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무너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태풍이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태풍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됐다고요. 그 시간상의 후에 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시간상의 앞뒤 전후를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한 겁니다. after while 잠시 후에 그쵸? 나 일어났다. 얼마 후에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after all 이거 수고로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외운 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후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런 파생된 의미가 생기는 거죠. I give up 포기한 거죠. 내 꿈을 포기했다. 결국 나는 꿈을 포기했다. 자, after all her device. 자, advice 그녀의 모든 충고. 그쵸? after all 결국 그녀의 충고에도 뭐 하는 거예요? You still 너는 아직도 쭉 go your own way 너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는구나. 이런 뉘앙스의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거나 하실 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보지 마시고요. 왜 이 말을 썼는지 뭘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왔네요. Can you look after? 자, look after 이거 많이 보는 거죠. look after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돌보다, 그쵸? 돌보다. 자, 왜 그럼 돌보다라는 개념이 생겼는지를 넣어놓는 게 중요하죠. 그냥 look after 돌보다, look 이게 아니죠. look은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You look, 네가 시선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햇빛의 단위 그걸 looks라고 한다고 했죠. 네가 시선을 보내. You look happy. 너 행복한 시선을 나한테 보내. 그래서 나는 네가 행복하게 보여. 이런 어떤 번역하는 그런 해석차가 생기라는 거죠. look 시선이 가는데 after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거기로 시선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행동하는 거를 그걸 시선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한다는 걸 꼬리를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그 행동하는 걸 지켜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 look after my cat for me?
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고양이 좀 봐줄 수 있겠어? 돌봐줄 수 있겠어? while, 그쵸? while I'm away. 자, while은 어느 동안인데 무슨 동안? 내가 away, 멀리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이 번역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내 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Can you? 할 수 있니? 또 물어보죠. 야, 너 돌봐줄 수 있어? 네. 자, 끝에, 자, valuable 끝에 s가 붙으면 귀중품이 됩니다. valuables here. 그러니까 여기에 그 귀중품을 혹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봐줄 수 있나요? 지켜봐줄 수 있나요? 보관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번역체가 생기는 겁니다. 자, 번역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ook after가 왜 생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I look before and after. 내가 시선을 앞뒤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앞뒤를 본다. 이런 거, 내 앞쪽을 볼 수도 있고, 뭐예요? 뒤돌아서 뒤쪽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시선을 그렇게 보낸다고, 지금 그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뒤를 살핀다. 이 얘기가 되겠죠. I need to. 자, 나는 뭐 해야 필요가 있다. 그녀를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어. 자, I think. 자, 내가 생각한다 이거죠. 난 그런 것 같아. 나는 생각한다 이거 아니라 I think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나는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이 느낌이에요. We need to look. 자, 우리는 앞뒤, 전후 상황을 좀 생각할 여기서는 뭐예요? 앞뒤를 살펴보다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보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뒤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뭔가 생각해보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를 잡는 거예요. 자, 옆에 이제 before 시작합니다. 자, before. 자, A, 알파벳 순서는 A 먼저 쓰고, 다음에 뒤 쓰죠. 시간상으로 생각해보세요. 얘 쓰고, 그 다음 B, C, D, 나중에 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before죠. 그러니까 A가 오는데 앞서서 와요. 누구? D. D 앞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이라는 게 내 시선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행동상의 앞에 온다, 먼저 온다라는 개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efore M은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anytime. 자, 시간상 언제든지 좋다 얘기죠. anytime, 어느 시간이든지. before는, 그러니까 9시 전이란 얘기죠. 시간이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9시가 되는데 이 앞으로 가는 거죠. 시간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9시 전이면 will be fine.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Are you saying? 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쵸? That 이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거 편하시면 이렇게 뭐 들으셔도 되고요. You have seen me before? 그러니까 너 나 전에 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서 before가 전이라니까 시간상으로 앞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너 전에 나 본 적이 있어?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전에 나 본 적 있다고 지금 saying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야. 이거죠. 자, be 그렇게 있어라 이거죠. 확신해라. To lock the door. 문을 잠궜는지를 확인해라 이거죠. 그쵸? 확인할 그렇게 있어야 돼. Before you leave. 그쵸? 그래서 문 잠그는 거 확인하고 before 그리고 나가죠. 그쵸?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you leave the house after. 그죠? After you leave the house 이렇게 되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가도 상관이 어떻게 돼요? 없단 얘기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Before you leave the house. 그쵸? 너 떠나기 전에 be sure.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after 붙이면 되죠. After be sure to lock the door. 그거 문 확실히 잠궜는지 그거 확인한 그런 상태가 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You leave the house. 이해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앞에 before가 붙는 거고 먼저 하는 거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after가 붙으면 된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after be sure 이거 확인한 후에 you leave the hous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before you leave the house 얘기하고 be sure 그쵸? 나가기 전에 이거 확인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fter 확인해 문 잠근 거
그리고 뭐예요? You leave. 그리고 집을 나가도 돼. 이 얘기 하는 거고, before you, 너 이거 먼저 어떻게 하고, 떠나기 전에, 그리고 뭐 하라고요? Be sure to.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일에 after가 붙는 거고, 뒤에 하는 일에 before를 붙인 다음에 뒤에 하는 일 얘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던 거 나왔네요. before long. 자, 이게 왜 머지않아라는 개념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long인데 before니까 시간상으로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온다 이거죠. long만큼 앞으로 오니까 멀지 않아. 그쵸?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띡띡띡띡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ong 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런 개념이 생긴 겁니다. She will come of age. 자, of age 그런 나이에 맞는 그런 걸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성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before or after meals. 자, 식사 후, 그쵸? 식전이요? 식후요? 예, 이때도요. 행동하는 앞뒤 상황 얘기하는 거 알 수 있고요. For use, 사용하기 전에 the battery must be charged. must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충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충전도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전해야 한다 하면 이제 행동해야 하는 것 같잖아요. 충전되어 있어야 돼 이 얘기죠. 충전되어진 그렇게 있어라 이 얘기죠. Before you make a decision. 자, 여기 나왔죠? Before 뭐 하라고? 예, you make a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think careful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너 몇 시에 오라고요? 5시에 와. 근데 안 돼. 안 돼. 그 전에는. 그러니까 1시, 2시, 3시, 4시, 5시인데 이 앞쪽으로는 안 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후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을 하거나 뭐 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위치상의 앞뒤도 얘기하지만 시간상의 전후 관계도 얘기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덤프. 자, 덤프 하면 덤프 트럭 생각하세요. 덤프 트럭 우리 뭐 흙이나 뭐 이런 거 잔뜩 싣고 가서 그게 윙 올라가면서 흙이나 이런 거 다 떨어뜨려 버리죠. 예, 그때 쓰는 게 그 덤프입니다. 덤프 트럭 할 때 이게 덤프예요. 그래서 우리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누구 차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아, 나 걔 찼어. 아, 나 차였어. 이 얘기 그거예요. 그것 때 씁니다. 그래서 dump him 하면 뭐예요? 그를 차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떻게 차라고요? Before 뭐 하는 행동하기 전에 you get dumped. 네가 뭐 하는 거요? 차는 걸 네가 차는 게 아니죠. 차는 상태를 네가 get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차이기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네가 차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efore you get dumped 하기 전에 dump hi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dump him before you get dump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번엔 it it. 자, 옆에 it it도 마찬가지죠. 이만큼이 before it get cold. 그쵸? 그게 차기 전에 it it 이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eat it before it gets cold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before가 있어서 뭐예요? 시간상이나 행동상의 앞뒤 상황을 그쵸? 어느 걸 먼저 하는지 뭘 나중에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노출되시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돼서 공부해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영어 실력은 더 떨어져요. 더 헷갈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equal 나왔죠? 자, equal은 등호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등이다. 자, 모든 사람이 있는데 equal 평등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efore the law. 자, 여기서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법 앞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으로 쳤을 때 forehead 앞에 이마죠, 이마. 예. forearms 이렇게 앞쪽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before를 써서 그러니까 시간상의 뭐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전후 이거 얘기하고 행동도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 이번에 ahead 봅시다. 자, ahead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체에서 다시 할 건데 그 앞쪽에 있는 건데 그 뭐라고 할까 좀 달라요. 느낌상 그 동사가 쓰이는 영어에서 쓰이는 게 달라요. 이거 ahead는 제가 다시 따로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자, fly high. 자, 높게 날고,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진짜 높게 날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상을 높게 가지고, 그리고 앞을 봐라, 미래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이거죠.
자, 이번에 뭐, 너 전에 이 수업 들은 적 있어? 이거죠? 그래서 have you taken 시간상으로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before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쓰인 것도요. He appeared 나타났는데 before the audience 그쵸? 청중들 그쵸? 청중 앞에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간단한 원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after, before는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잘 뭐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잘 쓰지를 못해요. 시간과 어떤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위치 관계 이런 걸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준을 잡아서 전후 이런 관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기준을 잡아서 전, before, 그 다음에 위치 관계로 봤을 때 내 앞에 있는 거 before, 자 누구를 쫓아가거나 할 때도 앞뒤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after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after you 하면 당신 먼저라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앞에 가는 이 사람이 앞에 가야지 제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after you 이해되셨습니까? 너를 쫓아간다. 너 뒤에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before, after도. 자,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 그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동작에서 before, after가 쓰였을 때 어떤 뉘앙스를 갖는지 예문을 통해서 많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전치사는 바로 after와 before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예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